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하는 NBA 위클리 리뷰. 네, 오늘은 12월 12일이고요. 오늘 녹화의 네 번째 주제와 함께 할 건데 이거는 순전히 제 어떤 호기심에 이 주제를 좀 편성을 했는데 이 선수가 약간 예전에는 NBA 팬들한테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등번호 1번에 길쭉길쭉한 어떤 스몰 포워드 같은 느낌의 선수가 굉장히 각광을 받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애틀랜타 호크스가 소속팀이라는 이유 하나로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주목을 좀 덜 받는다는 느낌이 좀 드는 선수인데 제일런 존슨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조용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선수를 아예 특집으로 한번 다뤄보고 싶어가지고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 위원님 이 선수 대학 때도 좀 이렇게 좀 관심도가 있던 선수였나요?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대학 때 이때 듀크가 정말 못할 때거든요. 듀크예요 또? 듀크가, 13승 12패로 시즌 마감하고 뭐 망한 시즌이었거든요. 그때 이 정도면 어둠의 듀크 팬 아니십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요. 아니 듀크였구나. 제가 뭐 모르고 주제를 선정했는데 어쨌든 시즌이라서 작년에 다쳤잖아요. 좀 잘한다 싶으면 다치고. 근데 올해는 트레이 형 없이 사실 뭐 애틀랜타의 거의 뭐 에이스로 활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애틀랜타 팬들이 걱정하더라고요. 아 트레이 형 온다 약간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고 있던데 지금 제일런 존슨의 어떤 시즌 초 활약상 어떻게 보셨어요, 석주님은?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마 G리그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었습니다. 이 선수는 애틀랜타가 지금 하고 있는 팀 농구 시스템이랑 너무 잘 맞는 에이스예요. 그러니까 애틀랜타가 시즌 어시스트가 30.8개로 팀 평균 어시스트가 리그 1등이거든요. 그리고 12월 기준으로도 되게 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0이 있든 없든 이 팀은 항상 공을 많이 돌리고 많이 득점을 가세하는 팀인데 많은 팀원들이 워싱턴전에서 직전 경기를 보면 이날 존슨이 트리플 더블에서 이겼거든요. 근데 넣은 야투 10개 중에 8개가 어시스트를 동반한 야투였고 나머지 야투 2개도 어시스트가 동반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어시스트를 받은 것과 비슷한 수치의 득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팀 시스템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기 역량을 보여주는 에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0보다 좀 더 애틀랜타라는 팀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기본적으로 이 팀 자체가 야투 시도가 많고 3점 시도가 많고 왜 그러냐면 페이스가 높기 때문인데 페이스가 높은 이유도 이 팀이 달리자 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스틸이 리그 2등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선에서 상대 공을 많이 뺏어내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전진해가지고 넣고 돌아올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애틀랜타가 지금 팀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제일런 존슨이 너무 잘 어울리는 자원이다. 그리고 이 팀이 잘하는 것과 개인이 잘하는 게 시너지가 맞았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스탯이 붙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스탯이 붙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는 스탯 찍는 그 1차 스탯 그 수치만 보면 요키치 부럽지 않은 물론 요키치는 부럽겠습니다만 정말 진짜 남부럽지 않은 스탯을 막 괴랄한 스탯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런 거를 막 찍기도 하는데 위원님도 올 시즌에 좀 어떻게 보세요? 잘하고 있죠.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잘할 거라고 얘기했고 잘하다가 다쳤어요. 우리가 애틀랜타 나올 때마다 오히려 트레이 형보다 더 많이 했던 게 제일런 존슨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목을 받았던 선수고 요즘 메타에 잘 맞는 선수인 거죠. 여러 개 다 잘하고 신장도 2m 3cm, 뭐 외곽되고 패스되고 리바운드 되고 슛되고 뭐 모든 메타에 다 맞는 그런 선수인 거죠. 그 하이라이트나 이런 거 보면 경기를 보면은 그 미드레인지 부분까지 빠르게 돌파해서 그 라페스를 올려주는 걸 상당히 많이 하고 굉장히 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요즘은 그 용어가 많이 사라졌는데 포인트 포워드 같은 느낌의 어떤 전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도 같아가지고 혁수님의 이게 어찌됐든 자꾸 애틀랜타 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팀이 빠르잖아요. 그리고 역습으로 나가는 속도가 빠르고 기본적으로 상대 압박이 하프코트 오펜스처럼 강하게 눌러붙지 않은 상태에서 핸들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이 선수가 패스나 핸들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다라는 거죠. 애틀랜타 팀 덕분에. 그래서 저는 팀 케미가 되게 잘 맞는 선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선수가 살아나면서 그 나이슨 다니엘스도 어시스트 관련된 수치들이 굉장히 늘었어요. 지금 애틀랜타에서 이렇게 팀 농구를 하는 팀이 어시스트 5개 넘는 선수가 존슨 있고 다니엘스 딱 이 둘이거든요. 이 둘이 페어링도 잘 맞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이 왔을 때 걱정하는 것도 저는 되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영이 왔을 때 진짜 이 팀을 다시 정비하고 세팅하는 과정이 좀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영이 빠졌을 때 이 정도 볼륨과 팀을 리드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대체 자원이 있다면 굳이 트레이 영으로 다시 이 팀의 정체성을 가져갈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레이 형의 어떤 애틀랜타에서 미래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두 분은? 제가 그래서 지리그 때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제일런 존슨이 애틀랜타라는 팀 자체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트레이 형에게 바라는 기대하는 부분까지 고려해가면서 이 선수를 꾸역꾸역 다시 팀 시스템에 맞출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 리그에 트레이드 매물로 나와 있는 괜찮은 빅자원 하나를 차라리 잡아와서 그걸로 시스템을 다시 꾸려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얘기 나온 게 그 약간 선호하실 수도 있겠지만 앤서니 데이비스를 애틀랜타가 좀 강하게 노리고 있다. 트레이 형 컴백홈? 서사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네. 근데 저는 바라진 않긴 한데. 네.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트레이 형이 굳이 애틀랜타가 목을 맬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뭐 굳이 없죠. 네. 트레이형으로 해볼 건 다 해봤다고 볼 수 있고 네.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간 게 한계였고 네. 트레이형이 수비가 너무 구멍이다 보니까 이 선수를 가지고는 우승을 못한다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심엔 제존이 역시. 그러니까 만약에 제일런 존슨 이렇게 성장을 안 했으면 저는 애틀랜타가 무조건 0을 중심으로 맞췄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즌 전, 그러니까 비시즌만 하더라도 트레이 형이 팀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나타내기도 했었고 감독도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우리는 조화가 잘 맞는 팀이다. 뭐 서로에게 없는 것들을 서로가 채워준다 이런 식으로 되게 조화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미 0 없이도 조화가 잘 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시즌 전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트레이 형의 트레이드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애틀랜타가 특이한 게 홈에서는 승률이 안 좋은데 원정에서는 승률이 괜찮네요. 전형적인 젊은 팀의 어떤 그 흐름대로 가는 건지 모르겠으나. 원정 경기를 더 많이 했어요. 원정경 사실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그 얘기 그냥 막간여서 하면은 AD가 진짜 애틀랜타에 합류를 한다고 하면 좀 어떠실 것 같은지. 이 제존이 빅맨을 꽤 잘 살리는 패스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의문이 드는 건 데이비스가 애틀랜타로 갈 때를 가정하면 데이비스가 과연 애틀랜타처럼 패스 많이 돌리고 빠르게 달리는 농구에 본인이 적응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맞추는 조정하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제존이 사실 패스를 굉장히 잘 뿌리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핸들링 롤을 많이 맡아본 경험이 있는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는 걸 보면 사실 빅맨은 누가 와도 잘할 것 같긴 한데 관건은 AD의 적응도다. 애틀랜타라는 팀 문화가 되게 공고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에 얘가 들어가 적응을 하는 게 먼저고 확실한 건 리바운드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애틀랜타가 갖고 있는 어떤 높이 싸움이라던가 백보드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높이 싸움으로 밀어붙이는 농구에는 분명히 애틀랜타는 엄청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좀 그 호흡을 어떻게 보세요? 근데 트레이 형을 받고 AD를 주고 뭐 이렇게 할까요? 전 안 한다고 봐요. 어디가요? 애틀랜타가 아니면 둘 다. 둘 다. 뭐 그러진 않을. 댈러스는 좀 혹할만 하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 쿠퍼 플래그 옆에 약간 핸들러 하나를 붙여주는 느낌으로 가면 0 플러스 알파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AD랑 0을 단독으로 바꾸는 거. 오콩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오콩우. 오콩 오면 전 진심 그럼 좋아요. 오콩우 뭐 이런 데도 묶어서 루크 주면 캐나드 뭐. 걔 괜찮아요. 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네. 그래서 트레이 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뭐 이렇게. 낮다고 보면 돼요. 굳이 또 그리고 만약 카이리 어빙 돌아오면은 트레이 형이랑 어떻게 하려고? 그러네요. 애매하잖아요. 지금 네마드 잘하고 있었는데. 또 사자신. 네마도 다시 소강 상태로 접어든 거 아닌가요? 그게 괜찮습니다. 저는 네마드 만족스러워요. 네마도 그냥 3경기 정도만 캐리해도 충분히 계약 그 결과값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네마드가 계속 20을 하면 그게 어빙이지. 네, 그러지 않을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제존에 관해서 조금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AD가 아니더라도 지금 애틀랜타가 저는 리바운드 문제만 어떻게든 해결이 되면 저는 훨씬 진짜 더 무서운 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무슨 저희가 예시를 뭐 사보니스 지금 세크라멘토에서 트레이드 선이 나고 있으니까 사보니스를 들었고 AD를 예시로 들었지만 리바운드 잘하는 빅맨 어떻게든 한 명만 구해 와가지고 지금 팀에 녹여내면 저는 훨씬 더 무서운 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틀랜타 근데 뭐 지금 한 9위 정도에 위치했는데 성적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이 팀이 사실 0 데리고 와서 그냥 달려도 또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은 또 제존에 관해서 좀 하실 얘기 좀 있으신가요? 뭐 제일런 존슨이 이렇게 기록을 많이 내니까 UCG가 되게 높을 것 같은데 25.3밖에 안 되고요. 높아요. 예.
근데 생각보다 수비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고요. 대신 수비를 잘해주는 선수 옆에 있습니다. 지금 뭐 다니엘스. 리샤시아라던가 다니엘스 같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괜찮고요. 근데 이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아직까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자원인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선수가 위스콘신 대학을 나왔고 아빠 엄마가 다 농구를 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듀크 대학 나왔고 컨 크니플 선수가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예, 위스콘신 출신에 엄마 아빠 농구하고 들어갔고 듀크 출신이고 굉장히 강조하시네요. 요것저것 다 잘하고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죠. 위스콘신은 미러키가 또 대표적이지 않나요? 예, 맞아요. 미러키로 쿤버와 바꿔. 농담입니다. 제가 짠소리 잠깐 했고요. 자, 어쨌든 제일런 존스의 그러면 약간 실링이라고 해야 될까? 이 선수가 결국엔 뭐 나중에는 이제 애틀랜타 팬들이 기대를 했을 때는 뭐 올스타는 당연하고 뭐 그 이상까지도 이제 원하는 선수로 커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이 선수의 어떤 그릇을 좀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제대로 짚어주셨는데 유시지 퍼센트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 손에서 공격이 마무리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건 그만큼 애틀랜타가 공격에 대한 부담이나 압박을 잘 줄여주고 팀적으로 잘 줄여주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아무래도 본디 에이스라 하면 팀 공격에 막혔을 때 본인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진 본인이 그런 측면에서 큰 무대에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에 나갔을 때 제일런 존슨의 퍼포먼스가 이 선수의 실링을 좌우하는 굉장히 큰 지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득점도 엄청나게 엄청 해요. 하고 있긴 한데 위원님은 이 선수의 어떤 최종 어떤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최종 목표는 애틀랜타에서 우승하려면은 이 선수가 1옵션이 아니라 1옵션 더 잘하는 선수가 오던가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1옵션? 네. 다재다능한 아까 말한 포인트 포워드 옛날 말이라고 하는데 포인트 포워드로서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뭐 다재다능한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주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 하신 건가요? 그러면 제가 막간형에서도 재미난 게임을 하나 또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 요즘 NBA 매니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2001년생 비깅들을 비교하는. 그러니까 제가 2001년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또 눈을 떴어요. NBA의 굉장한 권위자가 된 거예요, 두 분이. 그래서 내 말 하나로 선수들의 티어가 정해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어떤 NBA의 굉장히 인플루언서가 된 상황인데 2001년생 비깅 4명을 가지고 순위를 한번 좀 정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1번 후보는 오늘 말한 제일런 존슨, 2번 후보는 프렌치 바그너, 3번 후보는 스카티 반즈, 4번 후보는 데니 압디아 이렇게 해서 이 4명을 선호도 순 혹은 실력 순으로 잠시만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한다면 다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일런 존슨이랑 제존이 있고 제존, 그다음에 바그너, 프란츠 바그너, 그다음에 스카티 반즈, 반즈, 그다음에 압디아. 데니 압디아 이렇게 와, 뭔가 진짜 비슷비슷하면서도 약간 이제 동갑들이어가지고 이 4명의 어떤 순위를 한번 좀 정한다면 지금 시점으로만 4위부터 얘기해 볼까요? 4위 4위 4명 중에 4위 저는 4위 앞디아. 올 시즌 굉장히 핫한 선수가 되는 압디아. 네. 석주 기자님 아 너무 어려운데요? 밸런스 괜찮죠? 네. 저 바그너 아니면 아브디아인데 저는 그러면 위원님이랑 약간 다르게 하려고 저도 압디아거든요. 압디아인데 저는 바그너 하겠습니다. 바그너가 4위까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유는 이제 마지막에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그럼 세 번째는 스카티 반스. 저도 스카티 반스. 완전 그럼 3인 고정이네요 거의. 네. 다음에 두 번째. 저는 두 번째가 제일런 존슨. 완전 두 분이 약간 순위가 바뀌었네요. 네. 저는 압디아입니다. 압디아. 그럼 1위는 제존이고 저는 프란츠 바그너. 바그너. 네. 이유를 한번 석진님 먼저 한번 내 선수 그렇게 좀 나열한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바그너가 물론 다 육각형인 거 맞고 공수 모두 열심히 에너지를 쏟는 거 맞는데 짝꿍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육각형인 거 맞으나 코트 안에 세워놨을 때 짝꿍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팀이 이 선수가 있는 환경이 올랜도잖아요. 그래서 육각형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재능을 이 선수가 발휘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육각형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4위로 놨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 맞는데. 네. 쭉 순위. 반즈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한 2시즌 전에 오셨으면 1위로 생각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치에서 업사이드가 아주 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3위로 놨고요.
반지 장단점은 다 아실 테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압디아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전 진짜 농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농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선수들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엄청 뛰어난 S 클래스가 아니더라도 코트 안에 세워놨을 때 불편함이 없는, 그러니까 같이 뛰는 동료들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법한 이런 다재다능한 선수를 찾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2등으로 놨고 제조는 저는 지금 애틀랜타에서 만약 이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서 뭔가를 보여주면 저는 그래도 S급으로 가는 발판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등으로 놨습니다. 오늘 주제라서 제조들 1위를 골라주신 그런 건 것도 아니죠? 있습니다. 네. 방송각을 네. 위원님은 그렇게 4명을 나열한 이유를 좀 들어보고 그냥 싶습니다. 바그너가 사이즈가 제일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선수 1옵션 아닌데도 이 정도 볼륨을 뽑아내주고 있고. 네. 스카지 반스는 잉그램에게 이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크게 더 발전하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압디아는 포틀랜드라는 팀이기 때문에 저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다라고 보고요. 제일런 존스는 듀크기 때문에 1등 가기 힘들죠. 이유가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듀크 때문이면 그만큼 사실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재능들이죠. 사실 이 정도면은 뭐 누가 낫다 말다 말할 수가 좀 없는 그런 또 제가 우매한 질문을 던졌네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핫한 주제여가지고 그래요? 네. 처음 들으시는 거 나는 진짜 몰랐네. 그래요. 원래 여기 막 원래는 01년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뭐 방큐로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요즘 그 이제 떠오르는 그 약간 신예 스타들을 약간 줄 세우게 하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요 4명의 선수들에 대한 어떤 순위 매기든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댓글에 남겨주시면 댓글로 너무 뭐 다른 얘기보다는 날선 얘기보다는 요 같이 한번 즐겨보시는 얘기를 남겨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존에서부터 2001년 뭐 포인트 포워드들의 어떤 순위 매기기까지 이제 좀 이야기가 넘어왔는데 어쨌든 애틀랜타 호크스 같은 팀은 아직 뭐 트레이 형이 와봐야 또 거대 전력이 또 와봐야 또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이 팀이 또 이번 시즌 내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질주를 펼칠지 지켜보면서 그리고 지금 아직 응원할 팀이나 응원할 선수를 못 찾은 분이 있다면 제일런 존슨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야말로 스타성이 좀 있는 선수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선수에 대한 어떤 활약도 계속 지켜보는 걸로 하면서 이번 제일런 존슨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